향림교회에서 이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불안 말이에요. 평소에 노 교수가 조금 그 레드 오리엔티드 됐더만 역시 그 본색을 드러내구나 이런 발언을 하는 사람이 있나 하면, 또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 통일 운동가시고 참 애국자이신데, 또 진보 진영의 활동을 열심히 하는 분들은 역시 오늘 발표 내용이 민족주의 관련 내용이기 때문에 역시 그 보수주의자단 말이지, 이렇게 또 평가를 합니다. 저는 한 중도, 진보 정도로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우리 상황이 냉전논리의 연장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양극단으로 평가가 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아무튼 저는 이 자리에 이런 그 참 발표를 하게 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된 것은, 평소에 제가 이 노정선 교수님을 존경하고 따랐습니다. 이분이 이제 북한에 밤나무 보내기 운동을 한다든지, 또 이렇게 한강하고 조강 배 띄우기 운동, 이런 것을 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같이 이제 그 단동도 가고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 인연으로 향림교회에서 매월 여기 열리는 새날희망연대의 공동대표도 맡게 되고, 또 오늘 이렇게 임명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기대학에서 30년 교수 생활을 했는데, 저는 학생들한테 정치학 강의를 하면서 이 시대의 그 받으라고 할까 정신은 민족의 통일운동이다. 일제시대의 독립운동이 민족 정신, 시대 정신이었다면, 이 시대는 우리가 민족 통일에 여러분들의 여생을 바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했기 때문에, 정년을 하고 나서 그동안에 뭐 애들 가르치느라고 연구하고 아주 힘들어서 좀 조용히 책도 좀 보고 또 좀 이렇게 글도 좀 이렇게 쓰고 이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제가 학생들한테 그렇게 큰 소리를 쳤기 때문에 제가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것이 너무 불편했어요. 조금 전에 우리 서 교수님이 천도교 교령성들을 이야기했지만, 마침 제가 대학원 입학 때, 학부 졸업 때, 26살입니다. 20대 중반에, 그 당시에 천도교 교령이 최덕신 교령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부인이 유미령 여사고, 그 자제되는 최인국 씨는 47년생인데 지금 한국에 있으면서 이렇게 지금 남북 왕래를 하면서 그야말로 천도교인으로서, 천도교 청무당 당원으로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인연을 제가 가졌기 때문에, 물론 제가 이제 그 대학 다닐 때 그때 우리 그 당시 소위 말하는 운동권 서클이라고 할까, 한사회 한국 사상연구회, 그때 그 지도 교수가 최동희 교수였는데, 이분이 천도교인입니다. 천도교인이면서 우리가 이제 수시로 이분이 이제 그 강의를 하시고 하는데, 이 시대의 통일이 이념은 아무래도 그 임대천과 같은 이런 그 우리가 평화, 생명, 이 존중의 사상이 나와야 민족의 상대함을 우리가 더 이상 치르지 않고 궁극적으로 평화 통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제가 대학원 입학을 하면서 논문을 쓰게 되면서 천도교 오늘 수훈회관에 찾아가게 됩니다. 가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말이에요, 제가 전년 그 천도교나 동학의 그 제가 모태 계대
교인도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죠. 근데 너무나 이분들이 한국을 지키는, 민족을 지키는 종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참으로 검소하고 사람들이 겸손하고 애국심이 투철하고. 그래서 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천도 교인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제 친구 경찰 청년 출신이 하고 와 있지만 제가 법대를 나왔기 때문에 그때 좀 출마도 하고 그 운동을 하려고 하면은 기독교나 천주교로 가야 돼. 그래 독재 유신 체제이기 때문에 좀 보호도 받고 대부분 종교가 필요한 분들은 그렇게 명동 성당에 주례도 하고 그러더라고. 저는 다 그도절미하고 제가 천도교에 입교했어요. 그야말로 외로운 투쟁이 시작됩니다. 이 한반도에 분단 냉드 논리의 민족주의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 수 있잖아요. 좌우의 공격을 받습니다. 민족주의를 거부하기 때문에 이 커뮤니스트들은 부르주아 논리로 이야기하고, 또 우익들은, 보수 세력들은 또 친구 세력, 완전히 이렇게 소셜리스트하게 이런 보는 상황에서 이렇게 저는 이 민족이 가야 할 길은 제가 천도 교인이 돼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50년 세월이 지내서 천도 교령에 출마했지만 그 당시에 천도교 이 이념으로 일제시대의 천도교 교령 이항 손병희 선생이 3.1운동을 주도해서 독립운동을 세계 만방에 알리지 않았습니까? 이제 천도교의 역할은 민족 통일운동에 천도교가 나서야 됩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그 당시에도 한 것 같습니다. 천도교 입교할 때는 부단히 입교했겠어요. 그리고 주위에서 천도교 입대했다고 하니까 열심히 하고 문명의 미래가 있고 의미 있는 그런 그 일을 할 때가 온다. 그렇게 격려한 사람들이 원로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도교 입교를 해서 50년 세월이 돼가지고 정년과 더불어 제가 이제 교령에 2번 출마했는데 보기 좋게 다 떨어졌습니다. 그건 또 우리가 또 별도 조금 전에 간단하게 언급이 있었는데 제가 경망이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또 다른 또 차원의 조건이 있다고 하는 것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걸 또 우리 알아야만이 우리가 교정일치로, 지행일치로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전혀 그걸 모르고 대의명구만 가지고 이렇게 캐치프레이즈를 걸면 다 따라올 줄 알았어요. 내가 조금 소소한 거 몰라도 천도교인들이 일반적인 세속적인 그런 사람들보다는 더 세속적이고 소문입니다. 이게 선거하는 걸 볼 때 그 정도로 제가 좀 실망이 컸는데 아무튼 그러나 저는 역할을 다 했기 때문에 조금 더 유감은 없습니다. 꼭 교령에 대해서 교령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교령 그 천도교 이념을 가지고 이렇게 이 시대에 왜 천도교를 해야 된다 하는, 왜 통일 천도교를 세워야 하는가 하는 이런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유감은 없습니다. 자, 이야기는 이제 그 정도로 하고 이제 본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이 주최 측에서 우리 김소인 상임회장님이 우리가 교대사 상고사 시대 이런 걸 중심으로 좀 우리가 평소에 제가 한사모 한국의 사람 세계 모임에 제가 이사장도 맡고 있고 오동학연대 제가 대표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각에서 한마디 해달라. 물론 상고사 이 시대에 그런 연구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민족의 통일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민족 사관과 연결시키는 그런 역사 연구에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통일 문제로 결부시키는 이제 발표가 되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내가 역사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거절했어요. 거부를 했는데 그래도 뭐 한번 이야기해달라고 그래서, 그렇다면 비록 역사는 아니지만 고조선 상부사 시대의 일종의 그 정치 사상은 홍익 사상, 홍범구주, 홍익 사상.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이것의 현대적 조명은 이 시대 동학의 정치 사상이 인예전이다. 제가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동학은 어느 정도 이제 공부를 했다고 할까, 또 청도교인으로서 어떤 품을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광의로 이 제목 상고단이 이런 걸 빼고 민족 사상 주제 그 제목대로 이게 논문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강의하기가 좀 좋겠네요. 민족 사상을 그 통한 한반도의 통일과 미래정치,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민족 사상. 이러면 이제 우리가 현대 우리가 그 민족 사상 또 포함시킬 수 있고, 한편 민족 사상 그러면 사실은 제가 여기다가 제목을 민족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민족주의 또는 한국주의, 한국민족주의 이념을 통한 한반도 통일. 그런데 이 민족주의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안에 이제 내용에는 민족주의를 바로 이렇게 제목을 구절을 달았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의미에서도 민족사상이라는 표현이 좀 강의로 이렇게 주제로 삼게 되는 계기가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민족주의에 대해서 좀 설명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인물 다 가지고 계시겠습니다만은, 밑에 5페이지 중간에 보면, 제가 이 민족주의 이론을 제가 이렇게 오늘 현대 정치 이데올로기 이렇게 좀 자신감을 갖고 말을 쓰게 된 것은, 제가 민족주의에 관련된 서양에서 나온 책들은 제가 대충 다 읽었다고 할까,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주로 이 캐두리, 갤러너, 제임스 켈라스, 그 다음에 여기서 주로 인용하고 있는 비르겐 선마이어, 물론 민족주의 이론에 대한 한스 콩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J.H.도 있는데 그거는 뭐 오래된 조금 고전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민족주의 이론으로 소개한 사람들이 각주에 나와 있는데, 이분들의 제가 이론을 참고를 했고, 또 이 이론을 가지고 사회학자 이 강철구 교수라, 이화대학의 사회학을 가리킨 이 교수가 또 민족주의 연구가이고 대가입니다. 마침 이런 논문을 발표했어요. 앞에 소개했는데, 이분이 민족주의는 근대주의의 산물이라고 하는 아주 내용이 길고 정리된 글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글을 제가 참고를 주로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글을 보면 5페이지 중간에 쪽에 보면은 13세기, 4세기에 교황군이 약화되자 영불독은 제국의 꿈을 꾸며 계속 경쟁하였다. 16세기 해외로 진출하며 이 경쟁은 더 강해졌다. 18세기에 민족주의가 크게 발전한 것은 영불간의 식민지 경쟁 때문이다. 프랑스 혁명으로 민족주의가 고조된 것은 이웃 국가들의 간섭 때문이었다. 나폴레옹의 전국 전쟁은 주변 국가들의 민족주의를 자극했다. 독일과 이태리가 분열 상태로는 이웃 국가들과 경쟁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근대주의 시각에서 민족주의가 왜 나오게 되는가 하는 그 설명 가운데 이런 지금 대목이 있어서 여기 소개를 했는데, 여기서 제가 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주변의 영국,
특히 프랑스가 이게 세계 제패 이런 그 경쟁을 국내외로 하고 있는 것을 두고 그 G7 마치니 잘 아시죠? 그 우리 이태리의 3영웅 한국의 3영웅은 심재호 선생이 그 최영 연계소문 어찌문덕을 비교하면서 이태리의 바로 그 마치니 그다음에 외교관 카보르 장군 가리발디 이 세 사람을 이 비교를 하면서 우리 식민지 시대에 우리도 민족 독립을 일종의 영웅사관이야. 민족사관이면서 영웅사관이야. 신조의 역사관은 또 민중사관이기도 하지만 조선 2월달의 혁명 2년 그 정치강령이 바로 그 조선혁명선언 인 것처럼 그 분이 바로 마찌니라. 마찌니가 분열된 이태리의 그 상황을 보니 기가 찬다 이거예요. 민족은 하나로 뭉쳐야 된다. 우리가 지금 아세아 이 정세가 힘의 논리로 지금 좌지우지하는데 남북이 손을 잡지 않고 민족끼리 우리가 손을 잡지 않고 통일도 통일이지만 어떻게 우리 국제 정세를 슬기롭게 해지 나갈 수 있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동포인 것을 두고 이 제임스 켈라스는 그 이게 Politics of Nationalism and Ethnicity 민족주의 정치학을 이야기하면서 동포, 종족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같은 동포끼리 남북이 언어가 같고 혈통, 역사, 영토, 관습, 언어 모든 것이 같은데 같은 동포인데 이건 뭉쳐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데 왜 이렇게 우리 분단되어 있습니까? 무조건 뭉쳐야 된다고 하는 것이 G7 마치니의 그 바로 민족주의 원리란 말이에요. 원리. 아울러 그 당시에 독일도 이렇게 뭐 도시국가 또는 뭐 봉건 이런 그 영주국가로 흩어져 있었는데 여러분들 칸트니 헤르드니 피테가 독일 민족에게 구하는 꿰테까지도 개인적인 것이 민주적인 것이고 자유적인 것이고 민주적인 것이 세계적인 것이다. 이렇게 그 정신민족주의, 종교민족주의를 발견 철학이 나온 게 무단히 나온 게 아니다. 이렇게 해서 독일이 어떻게 하든지 우리 민족끼리는 대동단결해야 된다고 하는 이렇게 자유민족주의의 표방으로 그런 우리가 철학사상이 나오게 되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 여기서 저는 G7 마치니의 이런 자유민족주의 그리고 독일의 관련 철학이 그게 다 민족주의 철학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이렇게 개념적으로 표방할 때 민족주의라는 이야기를 안 쓰고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이 미국의 잘못된 미국의 민족주의는 저 일종의 자기들은 뭐 오픈 내셔널리즘 부르지만 지금 이 오픈은 일종의 개방이고 열렸다고 하지만 일종의 신자유주의의 일종의 현대판 팽창주의적인 제국주의적인 공격적인 임페리얼 어그레시브 민족주의의 표현이 신 오픈 그런 표현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는 디펜시 오히려 클로스 닫혔다는 의미는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가 민족 자결로 그런 민족주의를 표방해야 국산품을 애용하고 우리가 만든 이런 그 공장을 만들고 어떤 그 우리가 자주적인 이런 그 자립국가로 갈 수 있는 우리가 그 발판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운동이 그런 사상이 민족주의인데 그게 이제 그런 우리의 교육을 방어형이고 폐쇄적이고 이런 그 민족 자결적 이런 민족주의가 오히려 한국의 실정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민족주의 또 미국에서 이 강철구 교수도 미국 유학파들을 많이 이렇게 비판했더라. 이 친구들이 미국 가서 그 잘못된 이런 민족주의 왜곡된 그런 공부를 해가지고 민족주의를 이 지구화 시대에 뭐 글로벌 시대에 이게 무슨 소리냐 이 전혀 이 잘못된 것이다. 또 한편 이 강 교수는 이 민족주의가 또 유럽 중심으로
또 인종주의적인 그런 성격도 있다고 하는 것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됐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런 측면에서 우리 민족이 민주주의로 가고 또 통일국가로 가는데 이데올로기는 마찌니와 같은 독일과 같은 이런 일종의 리버럴 내셔널리즘이 나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분들 학자들 책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이게 오늘 우리 근대 민주주의는 민족주의 모든 이데올로기가 불란서 혁명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거기서 저는 이 민족주의에 관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 한 학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불란서 혁명을 표방하면서 자유, 평등, 박애, 리버티, 이퀄리티, 프레터니티, 자유는 부르주아지의 정치적 자유입니다. 평등은 이 무산 이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경제적인 평등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박애는 형제는 국가 간에 민족 국가 간에 우리는 이렇게 사이좋게 지내자고 하는 박애, 형제, 프레터니티. 이 가치를 한마디로 우리가 불란서 우리가 어떤 민주주의, 피플스 데모크라시, 민주주의의 우리가 가치라고 할까, 원리라고 하면 이걸 지켜야 되겠는데 보시다시피 불란서 혁명을 위한 주변 국가는 다 봉건 왕조 국가예요. 우리가 이게 혁명을 일으키고 나니까 오히려 주변 봉건 왕조들은 오히려 신성 동맹을 맺어서 왕들끼리 동맹을 맺어서 공격을 하려고 하는 이런 지금 상황에서 반봉건 반외세 이데올로기가 민족주의입니다. 민족주의. 그래서 그게 보면 커푼 앤드 바터플라이. 커푼 이게 우리 커푼 이 나방이 외피 그게 민족주의고 안에 버터플라이 나방이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이 민주주의와 민족주의는 별개가 아니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외피가 필요하다시피 그게 민족주의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거는 동전의 양면이고 물체의 양면이기 때문에 상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도 우리가 도외시할 수 없다 이거. 민주주의 없는 민족주의는 뭐예요? 공허하다고 할까? 또 민주주의 있지만 민족주의가 없으면 그 맹목이야. 우리가 오늘 신중국 건설에 모택동 이제 신중국이 건설됐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상해에서 그 면전동구 처음에 공산당이 결성됐을 때 한 50여 명 만났을 때 마오는 그때 뭐예요? 이게 차나 날라주고 말이에요. 우리 저 이천동 선생 같은 역할을 주로 해서 사진을 찍고 모택동이가 나중에 주석이 됐잖아요. 우리 이천동 씨 앞으로 장래가 아주 그런 기대가 되는데 근데 마오가 자기 온몸으로 피부로 느낀 이런 말 아닙니까? 이렇게 쫓겨서 정강산에서 스피치를 합니다. 내가 정강산 가보니까 역시 중국이 규모가 우리보다 한 50배씩 크잖아. 정강산 규모가 우리 지리산보다 한 50배보다 큰 것 같아요. 그만큼 깊고 높고 그 안쪽에 이제 일종의 이제 공산당이 거기 이제 진주를 해서 그것도 원체 화력이 국민당이 세니까 또 쫓겨가지고 거기서부터 롱마치가 시작되잖아요. 그때부터 모택동이 딱 마이크를 잡는데 그때 장국동이 진독동 처음에는 다 이단데 다 망명가고 다 이제 그때 됐어요. 희망이 없다고 봐. 그 사람들이 마이크를 잡으면 희망이 없어.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 따르지 않아. 어떻게 된 영문이 이제 모택동이 딱 마이크를 들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역산 무립천이다. 우리가 이 진지를, 이 깃발을 끝까지 지키느냐의 여부다 이 말이요. 우리가 역산 무립천이 끝까지 우리가 이 깃발을 사수하고 우리가 이 공산당 노선을 표방하면 우리가 이긴다. 거기는 낙관이 있고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는 이런 스피드하니까 사람들이 그때부터 모택동이 오늘의 모택동으로 이제 뜹니다.
내가 좀 이야기가 조금 빗나갔지만 우리 민족주의를 보는 시각도 이렇게 자경 모험주의나 우익 기회주의로 봐서는 안 되고 그야말로 실사구시주, 이 프라그마티즘에 입각한 이런 그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가야 우리가 이놈으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 이제는 실천을 하고 뭔가 이제는 뭔가 성공적으로 결과를 이루어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만큼 고생했으면 되지 끝까지 주의 주장만 하고 영어의 몸으로 어렵게 살다 가면 되겠습니까? 이제는 어떤 형태의 결과를 쟁취해야 되고 그래하여 오늘의 새날희망연대가 중심이 되어서 민족의 이런 그 평화, 번영, 누구는 통일을 이야기해야 된다고 하는데 제가 통일을 많이 이야기했어요. 그 통일 이야기를 자꾸 친북적인 논리로 보기 때문에 우리 문재인 정부도 그런 것 같아요. 친북 딱 빼고 평화가 우리 저 도천수 선생이 와 있지만 평화가 통일이고 번영이고 경제다 이거. 그렇게 가는 것이 접근이 맞다고 봅니다. 평화, 번영, 통일 이런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해서 이제는 또 무밌는 인생을 영위해 가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의미에서 민족주의의 중요성을 뭐 그렇게 제가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의미를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민족주의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하는 것도 조금 참 어떻게 보면 새삼스럽고 그런데 이 제목에 보면 또 정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치에 대해서 별로 우리가 지금 희망을 뭐 거기에 대해서 뭐 기대를 하고 있지 않는 이 개념을 그 정치를 주제에는 뭔가 미래 정치 미래 보지 않는도 되는 아무튼 지금 현 정치는 오해가 있기 때문에 미래 정치는 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압니다만은 저는 그 어머니의 정치가 돼야 돼요. 어머니가 우리 아이 자식을 돌볼 때 그 정치는 그 우리가 정치 지도자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백성을 국민을 인민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보면 플라토의 그 이상정치, 천인정치는 바로 다 거기에 보면 아시다시피 그런 천인정치, 이상정치를 하기 위해서 가족이니 사유재산은 다 공유입니다. 공유. 거기는 결혼하지 않아요. 적어도 이 지도자, 철인계급, 금액계급 밑에 하부계급, 동해계급, 노동계급은 사유재산이 인정이 되고 가정을 가져도 됩니다. 이 지도자 무단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앞으로 통일 지도자는 한국에 그런 인물을 찾고 있는데 한국판 호메이니를 왜 이야기하겠습니다만 또 한국판 월남의 호시명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된 거죠. 깐디 같은 사람이 나오게 된 거죠. 다 그분들은 결혼을 접었습니다. 검역주의로 들어가면서 민족의 독립통일운동에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우리가 삶을 살아온 사람이 지금부터라도 그런 뭔가 그 용기와 어떤 사명감을 드러내는 분이 나는 통일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미래의 정치, 새로운 정치는 달라져야 된다. 지금 바로 이 플라토의 정신을 개성에서 나온 것이 그 장작 루소의 사회계약론입니다. 사회악의 기원이 오리진 오브 소셜 이블 그게 패밀리이고 프라이빗 프로퍼티 사유재산과 가정을 사적 소유를 하기 때문에 사회악의 기운이 생깁니다. 이 중에 커뮤니즘, 꼬뮌의 그 이상과 무슨 그 제도 개념을 건네기로 오면서 그 루소가 제시했어요. 칼 막스의 과학사회주의의 그 이념적 뿌리는 루소입니다. 루소.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런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야말로 인민을, 백성을 하늘처럼 모시는 우리 천도교에서 말하는 인내처
인간을 하늘처럼 모시는 그런 지도자가 나와야 되고, 그런 새로운 정치 이념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제가 민족주의로 표현했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새로운 정치, 이런 사상을 담는 것을 두고 그 3장에 정치 개혁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 구질서 구체제 이 낡은 정치 개념으로서는 안 되죠. 패권 패도고 뭐 다 갑질이나 하고 말이죠. 현대판이 다 국회의원 현대판 이게 저 특권층 아닙니까? 그 우리가 어딥니까? 저 동군가 저 중동에서 보니까 그 한번 저 유권자 들고 일어나서 국회의원들 다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거 내가 볼 때는 일부 직접까지 가고 있다고 생각해. 그런 계기가 말이 되지 않으면 정신 못 차려. 그런 의미에서 이 정치 개혁이 참으로 중요하다. 그래서 정치라는 말을 일부러 썼습니다. 지금 그 민주주의 여기 보면 그러면서 제4지도사상부 신설과 그리고 그 밑에 보면 4대권의 상호관계와 민주주의 이념당 건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이제 민족주의 그러면 운동의 형태가 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우리가 합리적이고 좀 설득력 있는 이념으로 표현, 민주주의 표현이 좋단 말이죠. 민주주의. 그런 측면에서 그런 민주주의 이념당을 이제 만들어야 된다. 지금 이제 이렇게 해서 새 정치, 이제 미래의 정치 개혁이 시작되는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자리에서 제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여러분들한테 좀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아까 중국의 태평천국과 한국의 동학혁명, 그런데 중국의 태평천국은 우리가 신중국 건설, 즉 그 과정의 소문에 삼민주의를 거치면서 성공적으로 창조적인 중국적인 민족주의로 민주주의로 정립되면서 또 신중국을 건설했단 말이에요. 대륙 중국은 중국대로, 또 대만은 대만대로 그 근대 중국을 건설했단 말이죠. 다 이분들은 송문 선생을 삼민주의를 추앙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동학혁명과 같은 이런 그 우리의 운동이 사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실패로 끝나고 지금도 이렇게 사고는 이렇게 해가지고 극비하면 남북 분을 넘터는 남남 갈등까지 이렇게 사고는 오열되어 있는가. 여기에 제가 정치 개혁 그리고 정치학 분야도 많이 있습니다. 뭐 비교 정치, 국제관계. 그럼 여기 제가 정치 사상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한 정치의 개혁인데, 제가 이 공부를 해오는데 결정적으로 더 자신감을 갖고 더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나서서 강의까지 하게 된 것에는 황장엽 선생님의 인간 중심 정치 철학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그 탈북을 한 그 변절자를 왜 이 자리에서 이야기합니까? 또 보수주의자들은 그분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신민주주의, 지금 이야기하는 인간중심 민주주의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전향을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입장을 떠나서 그야말로 학문적으로, 사상적으로 제가 공부해 온 것을 두고 너무나 배울 점이 많고 참고할 점이 많아서 제가 오늘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고 이제 이야기를 좀 시작해야 되겠는데, 이걸 그분이 주체 사상을 세운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주체 사상을 김일성 주석이 있을 때까지는 그것이 통하고 자기 연구는 얼마든지 이렇게 서로 이해를 하고 도와줬는데, 이제 그 김 주석이 돌아가고 이제 그 아들 뭐 심지어 손자 이분이 돌아가신 게 제가 다 기억을 해요.
10자리가 5개. 2010년 10월 10일 오전 10시경에 돌아갔어. 그 10월 10일 30전 날 김정은이 등극하는 날이에요. 3대 세습이 이제 시작되는 날인데, 아무튼 자기가 볼 때는 자기가 생각했던 주체사상, 그 사회주의는 그야말로 인간 중심 사회주의에 대한, 여러분들 서점에 가면 책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라고. 이런 공산주의를 연상했던 것 같아요. 자, 심지어 저한테 이런 이야기도 했어요. 제가 강의를 여러 번 들었어요. 한국에 몇 년 계셨잖아요. 내가 김일성 주석이 생존했다면 한국에 안 온다고 했어. 왜냐하면 자기 정신이, 자기 철학이 반영된다고 보고 다 연구하도록 도와주고. 예를 들면 자기가 전 세계에 김일성 전용기를 타고 안 다닌 데가 없어. 유일하게 안 간 곳이 미국이야. 한 번은 내가 미국을 한번 가고 싶다. 강김에 미국 뉴욕을 한번 가고 싶다. 그러니까 김주석 왈, 황 선생, 그때 김일성 대학 총장, 김대 총장 할 때 7년 동안 총장했어. 이 양반 유명한 분이요. 국제 비서도 하고, 뭐 교육, 또 문화, 또 당 또 비서도 하고 말이죠. 이분은 또 태용호, 삼청 서기실에 암흑, 거기도 보면 황장의 선생을 높이 평가했어. 그거는 폭력과 뭐 이렇게 말력이 아니고 마음으로부터 종립심을 가지는 그런 인물로 평가하면서, 자기 이거 와가지고 먼저 이게 이제 황 선생님 지금 묘소에 가보면이지, 자기는 이 동작동 있는 걸 대전에 가 있거든. 대전에 가 있는 것도 그것도 어렵게 갔잖아요. 네. 태극기 부대가 반대했어. 태극기 부대가. 그런데 하여튼 그 총리급에 앉아 있게 있는데, 자기는 실망을 해서 빨리 통일에 대해서 고향에 모셔야 된다. 그런 구절이 그분의 일종의 해부록이에요. 잘 썼습니다.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요. 태용호가 똑똑하고 명석한 공산당원인 것은 분명하고, 북에서는 큰 인재를 이제 잃어버린 셈인데, 아무튼 거기에 이제 황 선생님 이야기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분이 여기 황 선생님 강의를 같이 들은 우리 차강진 박사가 성균관대학에서 동양철학, 유교철학 박사가 좀 앉아 있어요. 저분이 황 선생님이 아주 아끼는, 아주 애제자인데, 황 선생님 이런 이야기 합니다. 오늘 제가 지금 상권 분립에서 정치 개혁을 두고, 새 정치를 두고 사건 분립을 이야기하고 민주주의 이념당을 세워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배경에는 선생님이 항상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인간은 개인적 존재이면서 사회적 존재다 이거예요. 사회적 존재란 말을 다 알지만은 집체적 존재. 인간성이 성악, 성선하다는 말은 일종의 공동체적인 사고입니다. 뭐예요? 성악은 개인주의, 이기주의인 그런 속성이 강한 것을 두고, 이 요소를 이제 우리가 이게 정치 체제, 정치 이념에, 민주주의 이념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준은, 잣대는 우리가 흔히 자유평등을 이야기하는데, 이분은 사랑의 정신과 정의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흔히 자유평등을 이야기하잖아요. 자유는 능력이 있으면 더 잘 살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이것은 뭐예요? 일종의 정의의 자유예요. 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엥겔스가 과학사회주의에서 이야기했는가? 일한 만큼 분배를 받는다. 그런 의미의 자유, 정의의 개념이라면, 정의의 원칙이라면, 사랑의 원칙은 평등 개념으로서 이거는 규범이야. 노약자는 노동력이 없어도 필요합니다. 일한 만큼 노동력이 아니고 필요에 따라서 분배를 받을 수 있는 그 원리가 사랑의 원리다. 이 정의와 사랑의 원리가 포함되어지는
통일민주주의가 나와야 된다. 새로운 민주주의가 나와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가기 위해서는 이분이 그 인간 중심 정치 철학 책이 원론이 책이 시중에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차강진 박사도 공부를 했습니다만 이분이 한국에 와서 한 10년 있으면서 20여 권의 책을 냈는데 제가 20여 권 책을 제가 정독을 한 사람이에요. 강의도 내가 100번 이상 들었어. 황제할 수 있구만요. 그렇지. 와. 아 그러니까 내 여기서 가면 내가 발표할 이 자리 어떤 자리요? 다음에 또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아 그러니까 그 매주 수요일 날 뭐 2시인가 1시간 발표하고 30분 토론하고 90분 동안 우리가 그런 시간을 제가 100번 가졌다. 그럼 수년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그래서 이런 원리에 입각한 그 새로운 민주주의가 나와야 되는데 통일 민주주의가 나와야 되는데 평화 민주주의 이건 민족주의라는 표현을 안 써. 공산당이니까 이제 민주주의. 나는 민족주의를 분단을 단결하고 통합시키기 위해서는 민족주의만은 말이 없기 때문에 자꾸 나는 셀프 내셔널 디터미네이션, 민족 자결을 계속 나는 이야기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분은 뭐 교육도 그래 받았기 때문에 뭐 애국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만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주어서 그게 바로 민족주의예요. 그 이면을 보면. 아무튼 이런 통일 민주주의가 나와야 되는데 그래 가기 위해서는 인간의 3대 생활, 정치 개혁을 위해서 개조를 해야 된다. 우리 흔히 쉽게 정치, 경제, 사회, 정치, 경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는데 그걸 좀 이렇게 발견하는데 그걸 쉽게 또 피부에 와닿게. 경제, 물질 생활, 경제 개혁입니다. 두 번째, 정신문화생활, 이 정신 개혁입니다. 세 번째, 정치 사회개혁, 사회관계 개조입니다. 생산력의 발달에 따라서 우리의 이게 뭐예요? 이제 정치 발전이 우리가 막스가 사회 발전 단계 5단계서를 이야기했던 것처럼 생산력이 향상이 돼야 된다. 그런 데에서 부단히 과학기술을 연구한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물질 경제 제도를 생산력을 부단히 향상해 시켜가고 한편 인간의 우리 지금 한국이 뭐 아주 단축혁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정신적인 수준이 못 따라간다 이런 말 하고 있잖아요. 뭐 지금 일본이 지금 무역전쟁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 한편 오늘 글을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호연지기를 갖고 잘 대처해야지. 오늘 이런 강의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고 보는데 한편 내용을 보면 길거리에 담배꽁초 쓰레기 하나 없다는 거예요. 휴지로 하나 없다는 거예요. 그 복잡한 터미널에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도 하면서 그러나 내가 옆에 있어서 불란서 가면 일부러 담배꽁초 거리에 버린다. 일자리를 만들어주기 위해 버린다. 꼭 꽁초 띄우쳐오는 그게 전부 아니다. 오히려 일본의 그런 국민성을 그것 다 보여준다. 내가 오히려 한마디 하고 싶은데 아무튼 그런 것도 있더라고. 그러나 우리는 그런 걸 참고해야 돼. 일본은 내가 말하는 걸 참고하더라. 그래서 이분이 한국에 오니까 경제력이 자기는 한 20배 생각했는데 조금 과장하면 100배를 하면 이상하지. 훨씬 더 잘 삽니다. 자기 전 세계를 다 다녔지만 이렇게 잘 살 줄 몰랐다. 그런데 국민의 의식 수준이 정신문화가 완전히 진공 상태? 자유방임, 이런 무정, 이런 상태다. 아니, 어떻게 이게 체제가 유지되는지도 모를 정도로, 이렇게, 이게
개인이기주의, 자유방임주의가 이렇게 만연합니다. 그야말로 이 미군이 이게 우리가 이 주둔해서 안보 국방을 해주지 않으면 북에서는 항상 이제 그 미군 철수 이런 이야기 합니다만 실감할 수 있었다. 실감할 수 있었다. 자, 그런 측면에서 한편 이런 우리가 그 정신 개조도 해야 되고 우리의 어떤 인격, 이 문화 수준을 요새 뭐 인문학 그 수준을 향상시켜가면서 문제는 이것이 우리가 조금 전에 말했던 왜 이 시대에 우리가 이런 경제 개조를 하고 문화 개조를 하고 하는 어떤 문제의식,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어떤 사상운동, 나는 통일운동이라고 하는데 황 선생님은 북한 민주화라고 이야기. 나는 그 통일운동으로 나는 그건 방법론만 배우지 우리 적용은 또 우리가 창조적으로 해가면 되잖아요.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이렇게 협력하고 단합하고 통합할 수 있는 그 사회 협력의 힘이 아까 말한 정치 사회 개조입니다. 정치 사회 개조. 이 3대 개조가 아울러 이렇게 이제 서로 이렇게 균형을 맞추면서 가야 그리고 아까 말하는 인간성은 원래부터 개인적이고 집단적이라고 하는 그 성격을 알아야 우리가 이 사회주의에 대한 거부 반응이 없다 이 말이야. 자꾸 우리는 개인주의로 가는데 사회주의, 공동체주의의 미래성, 단결성, 협동성의 가치를 무시하고 개인의 가치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늘나라가 지금 개인 이기주의로 이게 뭐 희망이 없으니까 자기 이게 뭐예요? 팔뚝에다가 무슨 주사 맞는 게 뭐고 이런 짓을 하는 이것은 북에서는 상상을 할 수 없다. 북에서.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사회협력 이렇게 통합 이렇게 그 단결해가는 이런 그 사회 정치 개조가 아울러 수반돼야 돼요. 이 3대 개조를 이야기하면서 아까 말했던 그리고 정의의 원리, 그 다음에 사랑의 원리 이런 것을 민주주의의 어떤 그 중심 가치화해서 새로운 민주주의 이념이 만들어져야 우리 서울 정부가 한국이 난 한국 사람이니까 난 뭐 탈북자도 아니고 모르겠어 여러분들하고 좀 생각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나는 서울 정부가 난 한국이 중심이 돼서 평화 통일을 이루었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여러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북은 그 일국 양제, 일민족, 이국가 체제로 해서 서로 양체제의 장점을 살리는 선의의 경쟁을 하면 될 거 아니냐. 교류하고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체제의 장점을 살리면서 궁극적으로 통일을 내가 볼 때 한 50년, 100년 뒤에 이루고 우리 남북이 서로 잘 살 수 있는 방향으로 일국 양교로 가자 이 말이야. 그런 측면에서 나는 지금 이 상태로 안 돼. 이 상태로. 아직도 내가 북이 더 자신감이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북이 김정은 하는 행동을 보라고. 뭐 트럼프 정도를 가지고도 모르잖아. 문재인 정도는 뭐 그거는 뭐 양 정상회담이 옆방에서 뭐 혼자 있어 앉아 있었다. 이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가자해도 안 갈 수도 있어야 되는 자존심이냐. 끝까지 가는데 악수만 하고 옆방에서 혼자서 독수 공간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 같이 이야기해. 예를 들면 근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아직까지가 아니고 이 상태로서는 난 오히려 어렵다. 그러니까 북은 사상성이 있는 나라, 사상권이 강화된 나라고 우리는 경제력이 좀 있지만 그러나 그게 사상성이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난 사상의 힘이 이긴다. 여러분들 그 소비에트 공산주의 무너졌잖아요. 네. 누구는 뭐 러시아판 선샤인 팔라스 김대중 대통령의 그 햇볕 정책이라 그게 아니다 이게. 미국이 리간이 거기서로 이제 그 스타워 그 유화 정책을 한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이제 햇볕 정책으로 보는 그게 아니고 사상의 그 공산주의는 사상의 힘으로 건설됐다면 이 왜 고르바초프가 출연하면서 완전히 공산주의를 나와버렸어. 나와버리고 서구식의 개혁 개방도 그대로 가버렸어. 이 사회주의 사상이 완전히 붕괴된 거예요. 그래서 사회주의 체제가 무너졌다.
황교안 선생님은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 사회주의 사상의 시작과 더불어 소비에트 체제가 섰다면은 소비에트 체제가 무너진 것은 사회주의 사상이 붕괴되면서 공산주의 체제가 무너졌다. 그만큼 사상의 힘이 크다. 정치 사상의 힘이 위력이 강하다. 이런 이야기인데 다시 이제 그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여기에 황 선생님은 이런 그 우리가 힘 있는 한국이 단순히 그 민주주의 우리가 이런 경제 대국 독립 통일 대국을 이룰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우리가 참 제세위와 그런 유화세계 그 성통광명 이런 걸 한번 하려면은 이분은 이 주장을 해요. 오늘 이 이야기를 우리 차강민 교수는 알겠는데 여러분 잘 모를 거예요. 오늘 우리 한국의 이 상권 분리 이 정부 형태는 다 개인주의 이런 권력구조다. 기본적으로 이건 자본주의이고 시장경제 원리에 맞는 이런 개인주의 정부 형태이기 때문에 제4부 입법, 사법, 행정의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지도 사상부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상부가 정부의 주요 국가기관으로 지금 뭐예요? 국무총리가 있고 대법원장이 있고 또 뭐가 있나? 그런 식으로 거기에 부근가는 사상지도부의 수장이 그래서 그 제4지도 사상부가 들어서면서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이런 그 통일민주주의 이념 사상교육을 하지 않고서는 통일되기 어렵다. 남북을 우리가 이렇게 아우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갑자기 이런 이야기 하니까 무슨 이야기인가 좀 어학생할지 모르겠는데 곰곰이 생각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런 그 사상 지도부가 생기면 지도 사상부가 생기면 그 부서 안에 거기에 이제 그 우리 외무부 그러면 안에 그 부서가 많이 있잖아요. 거기에 민족을 다루는 그런 부서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뭐 통일, 미래, 평화, 뭐 국제관계, 뭐 등등 이런 우리가 민족이 평화 통일로 갈 수 있는 그야말로 세계적인 민주주의 이념을 우리가 그 정립하고 표방해 나가는 그런 하나의 그 부문을 부서를 갖추는 새로운 사지도 사상부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리고 그런 제4지도 사상부가 만들어지면서 그것을 추동할 수 있는,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민주주의 이념당이 나와야 된다. 민주주의. 그래서 근데 민주주의 이념당 그러니까 이 당이나 정당 우리가 폴리티컬 파티를 생각하기 때문에 정권 교체라든지 이제 이런 그 지속적으로 이런 이것은 이게 제4부니까 헌법기관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자꾸 이제 권력이 교체되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게 이념당으로 해야 되는가? 이제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한번 토론의 주제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얼른 생각할 때, 그걸 저는 영국의 그 페비안 협회 여기에 지금 노동 그 유니온 아까 그 대표님도 와 계시 노동운동가 또 나와 계시던데 영국의 그 페비안 협회가 그 영국의 진보적인 지성인 공동체입니다. 그것이 노동조합하고 합쳐가지고 노동당이 만들어졌어요. 노동당은 아시다시피 자기들의 그 이해관계에 몰입한 그러나 국민적인 그런 어떤 그 책임감을 갖고 민족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페비안 소사이어티가 했어. 여러분들 그 뭐 버나드 쇼 같은 인물 잘 알잖아요. 그런 분들이 합쳐가지고 노동당. 오늘 한국의 이 노동당이 노동조합이 지금 그 이념 정당이 정의당하고 연결이 어떻게 되는 건 모르겠지만 수권 정당이 안 돼 있잖아. 그런 의미에서 이제 노동조합이 과연 수권 정당으로 갈 수 있는 정치적으로까지 우리가 이 세력을 키워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연구 과제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페비안 소사이어티 같은 그래서 나는 뭐 당이 아니면 협회 같은 이런 이름으로라도 이런 제4
지도사상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이 운동 단체가 필요한데, 그럼 그걸 어떻게 해서 만드냐? 여러분들 보세요. 한국에 지금 민주평통, 새마을 전국의 교육기관이 산지에 있어요. 그 다음에 자유센터, 방공연맹, 또 어떤 게 있어요? 그런 걸 다 통폐합하자. 미라에 뜻이 미라에. 그런 걸 다 통폐합해서 나는 그걸 황 선생님은 그걸 이제 그런 걸 민주주의 이념당을 만들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인간은 아까 말했다시피 개인주의, 개체의 장점도 창의성, 자율성, 뭐 우리가 이런 개성을 강조하는 장점은 살리고 한편 우리가 통일을 하기 위해서 또 통일 이전에 한 인간으로서 우리가 이 한국은 너무 그런 면에서 집체 교육이 공동체 교육이 이렇게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을 위해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런 교육을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그 단체가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민주주의 이념당 건설을 선생님이 강조하고 계신다.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앞으로 이 연구 과제입니다. 그 제가 천도교 교령이 만약에 당선되었다면 내 그 통일 천도교를 세워야 된다는 책자 속에 이런 언급이 좀 있습니다만 제가 이 천도교 청우당을 재건하려고 했어요. 일제시대에 천도교 청우당이 중심이 되는 민족주의 세력이 일제시대 20년대 사회주의 세력과 손잡아서 신간회를 만들게 되는 그 배경에는 천도교가 있고 천도교 청우당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까 말했다시피 이태리 그 마치 위에 이태리 청년당, 뭐 에집트의 뭐 청년 이태리, 뭐 터키당, 뭐 그 다 그런 내용을 갖지 않은 한국에 그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때. 그래서 이런 당을 재건해서 조금 전에 한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이런 그 정당 역할을 제대로 한번 하려고 내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 못다한 꿈을 여러분들한테 일단 제가 소개하는 형식이 이제 되는 거로 대신합니다만 아무튼 이런 우리가 제4지도사상부를 만들고 한편 이런 그 정당이 나옴으로 해서 정치 개혁이 이루어진다. 새로운 우리가 미래의 정치가 열리게 된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뭐 아직 남아 있습니까? 한 10분 더 해도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지금 이게 민주주의 통일 민주주의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한 선생님은 인간 중심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이게 목차 제일 끝에 보시면 14페이지 밑에 각주 9번에 보면 마르흐 유르겐스 마이어 뉴 콜드와 Religious Nationalism Against Secular State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 미소 냉전 체제가 1980년, 90년을 계기로 무너지면서 새로운 그 문명 사상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의 사물 흥칭동 같은 사람이 문명 비평론 뭐 이렇게 세계를 여러 블록으로 나눠가지고 문명권을 나누기도 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민족주의 연구가인 하와이 대학의 그 당시 정치학과 교수예요. 거의 벌써 시간이 오래됐는데 이분이 이런 책을 냈어요. 새로운 이런 그 냉전 시대. 그러니까 미소는 이 그 냉전은 구냉전이에요. 이것은 뉴 콜드와니까 그건 이제 올드 콜드와겠죠. 이게 이제 끝났으니 그런데 구냉전을 지탱했던 저도 민족주의 연구하다 보니까 모든 이 사물을 민족주의로 설명해야 되는데 이 양반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보니까 미국의 자본주의는 아메리칸 내셔널리즘입니다. 미국의 민족주의의 종교적 민족주의로서 이념은 자본주의다 이거예요.
우리가 기독교 윤리 자본주의 정신 거기 다 종교 민족주의다. 한편 거기에 대한 한계를 두고 공산주의가 나왔잖아요. 평등을 중심으로. 이것은 소비에트 내셔널리즘이다. 러시안 소셜리즘의 또 다른 이데올로기 표현이 공산주의다. 이런 그 종교 민족주의가 다 이제 구냉전의 해체와 더불어 없어졌는데, 그러나 국제 질서가 이렇게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종교 민족주의가 나와야 된다. 새로운 흔징들이 말하는 문명 사상이 나와야 된다. 근데 이분은 말미에 가니까 그 당시에 그 아야톨라 호메인이 이란 민족주의를 표방합니다. 이란. 우리 주위에 보니까 필리핀에 가가지고 해교 공동체 그 건설을 하는 운동에 참여했다는 어느 여사님이 계시더라고. 오늘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해교에 가서 해교 그 운동권에 가서 같이 협력하고 온 사람이 있더라고. 필리핀이요? 필리핀에 가가지고. 민다나오 성이요? 민다나오. 뭐 밀라나오지건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런 분도 계셔. 그거는 이제 회교에 대한 일종의 또 새로운 가치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나. 아무튼 유리에서 마이어 교수가 그 호메니의 그 해교 민족주의, 이슬람 내셔널리즘, 그 종교 민족주의에 기대를 걸었는데,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 해교도인지 모르겠으나, 근데 보세요. 콜드와가 냉전이 오히려 뭐예요? 신냉전, 테러와 폭력과 전쟁이 그때 이후로 지금 중동에서는 계속 일어나고 있어. 계속. 네. 자, 그러면 이분의 제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이 종교 민족주의가 100년, 원래 이런 종교 민족주의는 제가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지만 1000년을 합니다. 원 밀레니엄으로 가는 종교 민족주의. 여러분, 헬레니즘, 헬라스 내셔널리즘, 히랍 민족주의입니다. 헤브라이즘, 히브리 내셔널리즘, 히브리 유대 민족주의입니다. 그런 민족주의는 그 종교 민족주의, 정신 민족주의이기 때문에 원 밀레니엄, 1000년 왕국 건설로 가는 민족주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그렇게 생각했는가 몰라도 아무튼 100년을 못 가서 지금 테러와 폭력과 전쟁이 지금 난무하잖아. 그래서 이 제목을 뉴 콜드와, 이 평화가 아니고 이 긴장이 완화되는 게 아니고 평화 공존이 아니고 새로운 또 냉전이 시작되는가. 어제 어머니를 붙이고, 그리고 세속 국가를 두고는 또 이 종교 민족주의가 이데올로기가 필요한데, 자본주의나 공산주의처럼 현실적으로 이런 문명, 이런 사상이